소규모로 간단한 트레이닝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규모가 돼버려가지고 엄청 긴장된 상태거든요. 근데 강은정 사장님이 저한테 요청 주셨던 내용들이 뭐였냐면요. 뭐 비싸요.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이런 거에서 막히고 있는데 제품이 다는 아니어도 예시를 들어서 타사와 다른 점, 그다음 실전 풀어달라고 해줬고요. 이것만 1시간짜리죠.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파마넥스 전달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의 중요성 언급해달라고 했고요. 이것도 1시간짜리고요. 그다음 파마넥스 정보, 건강 정보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것도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Q&A까지 하면은 Q&A만 30분 잡으면은 거의 3시간짜리를 50분 안에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핵심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빠르게 사장님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사장님들? 제가 오늘은 원래는 이제 판서로 하는 내용이라, 일단 사장님들께 제가, 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노트 이용해가지고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사장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비싸다라는 질문을 이야기를 받았을 때 파마넥스 강의 들으면서 좋은 건 다 알겠죠, 이제. 좋은 건 다 알겠고 너무 괜찮은 제품이고 훌륭한 제품인 건 알겠는데 근데 상대방이 비싸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그런 거 다른 곳에도 다 있잖아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건강기능식품은 뭐예요? 건강보조식품은 뭐예요? 진짜 효과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질문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헷갈려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현재 상태가 다 다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또 제가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사장님들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결국에는 결과 잘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결과. 근데 결과를 잘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결과가 잘 나려면. 퍼마넥스를 결과를 잘 내고 싶으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많이 들으신 내용일 테지만 이 확신이 되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확신은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일단 1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강의에서 들은 대로 이야기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결과를 냈대.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난 결과가 안 나. 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확신해가지고 전달을 한 것 같았는데 아무 결과가 안 나.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사장님들 경험의 차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경험.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개월 이내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6개월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주변에 피부 좋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도대체 무슨 제품 쓰세요? 원래 피부 좋으셨어요? 원래 건강하셨어요? 마이스토리, 제품 마이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뉴스킨 어떻게 만나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장님들께서 뭐 저보고 이제 파워넥스 잘한다, 파워넥스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저도 똑같아요, 사장님들. 20대 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제가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봤겠어요, 그 전에? 화장품도 써본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뭔지 도대체 병원 약이랑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했냐? 경험과 지식을 많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결과가 잘 안 난다, 확신이 잘 안 생긴다 하시면요, 이 경험과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으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 좋거든요.
사장님들 중에서는 파워넥스의 효과를 아직 못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주변에 파워넥스 제품 효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런 분들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와, 제품 진짜 끝내주는구나. 내가 이런 확신이 내 직접 경험이 없더라도 들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 간접 경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같은 경우에 사장님들 지식 어떻게 쌓고 계세요? 뭘로 지식을 쌓고 계세요? 일단 파마넥스니까 파마넥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마넥스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쌓고 계신가요, 사장님들? 그냥 단순히 내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지식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강의 들은 거 가지고 그 한 시간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열한 학습으로 인해서 이런 지식이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제가 치열하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파마넥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요, 거의 몇 달에 걸쳐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모습만 보고서, 아,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열한 학습으로 생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파마넥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야 파마넥스 매출이 잘 나니까요. 파마넥스 전문가가 아닌데 파마넥스 매출이 잘 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몸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관은 장기로 이루어져 있고, 장기를 쪼개면 혈관, 그다음에 혈관을 쪼개면 세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 그다음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차이. 뉴스킨 제품 천연 비타민인가요, 사장님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셨죠? 아니에요. 천연 비타민 아니에요. 천연 원료를 활용해서 합성으로 만든 거예요.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그 오렌지 씹어 드시면 그게 천연 비타민 C예요. 천연 비타민, 천연 종합 비타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합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의 차이인 거죠. 천연 원료를 썼냐, 합성 원료를 썼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100% 천연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은 꼬투리 엄청 잡거든요. 진짜 천연이라고요, 그게? 증거 대봐요. 어떻게 천연이에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피곤해지니까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시고요.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질병? 질병이 뭔지 되게 중요해요. 질병이 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을 모르면은 어, 그 상대방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독소와 활성산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두 번 들어갔네요. 그리고 식품. 쌤들, 무조건, 피곤해? 그 오버드라이브. 간이 안 좋아? 리버포뮬러. 뼈가 안 좋아? 그 다음 분포뮬러.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 특히 초기 분들 같은 경우에 열정은 앞서죠. 그러니까 아, 나 요즘에, 막 되게 피곤해가지고, 종합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어야 될거든. 뉴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자동 검색어처럼 그냥 입력만 했다 하면 다 파마넥스가 나오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어때요? 질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식품에 대해서 사장님들께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토마토는 어디에 좋아요? 소장에 좋습니다. 소장에.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서. 현미는 뭐에 좋아요? 당뇨에 좋아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거든요. 양배추는 뭐에 좋을까요? 위에 좋아요, 위. 비타민 U랑 비타민 K가 들어있어가지고 위를 진정시켜주고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 식품에 대한 상식들, 이런 것들만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나를 건강에 관련된 전문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파워넥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파워넥스 진짜 대단한 제품이고 정말로 엄청 훌륭한 제품이고 만병통치약 맞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이비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건강 전문가로서 내가 비춰진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 이후에 식스센스 공정이라든지 파워넥스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고객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제품이 유통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몸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에 대한 이해. 벌써부터 어렵죠, 사장님들. 그러니까 제가 질병에 대해서도 알으라고 하고 뭐 활성산소, 독소 막 이야기 알으라고 하니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온 내용들 있죠. 사장님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웠던 국영수, 뭐 사탐, 과탐 이 내용들 합친 것보다 양이 적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걸 모른다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몸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위, 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포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대장은, 혈관은 뭔지, 세포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활성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독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파마넥스에 대한 이해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냐 아니냐가 정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막 간염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지방간이 있대요. 궁금한 거예요. 지방간에는 도대체 뭘 컨설팅을 해야 되지? 그냥 리보포뮬러면 되나? 근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지방간이 왜 생기는 걸까?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튜브 요새 영상이나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가지고요. 나는 몸신이다, 간, 뭐 이렇게만 쳐도 사장님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 널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파마넥스를 앞에서 LOI 아카데미에서 파마넥스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뭔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서 이렇게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공부한 거거든요. 스스로. 스스로 공부했던 것들이 쌓여서 그 연합 강의장에서 강의도 듣고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파마넥스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유정환 교수님이나 뭐 이만영 교수님 뭐 이런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의 그 지식이 쌓여 나간 거지 뭐 하나 뭐 어떤 강의를 듣고서 이렇게 딱 깨우쳤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아시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어, 전문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병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암이 왜 생기는지.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이죠. 암. 그다음 2위부터가 심혈관 질환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이 왜 생기게 되는지, 암은 왜 걸리게 되는지, 대사증후군은 왜 걸리게 되는지, 장누수 증후군은 왜 걸리게 되는지, 가가면역 질환은 뭔지, 호르몬 질환은 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보다 지금 대사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병원에 가는 사람의 80%는 이 대사질환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파워넥스 잘하고 싶으면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상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아무리 외워가지고 이야기해도요, 상대방이 커뮤니케이션 없이 그냥 나 혼자 떠들잖아요. 그럼 그대로 끝나요. 그게 아니라 그 상대방 내 앞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내가 파마넥스를 전달하고 싶은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물 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 잘 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몸의 독소가 70%가 70%가 이제 물이 있으면 배출이 돼요. 그리고 똥으로도 배출이 되는데, 70%로 보시면 되는데,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사 시간은 어떤지, 식사 패턴은 어떤지.
그다음 어떤 음식들을 주로 먹는지. 쌤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뭐 드셨어요? 내가 먹는 게 곧 내 몸이에요. 내가 먹는 걸로 내 피를 만들고요. 내 피가 내 몸을 돌면서 나의 몸 상태를 만들죠. 아침, 점심, 저녁 뭐 드셨어요? 나 당당하게, 나 깔끔하게 먹었다 하실 수 있는 분. 만약에 내가 오늘 돈가스를 먹었어. 그러면은 내 혈관에 돈가스가 흐르는 거예요. 돈가스 기름이. 내 샐러드를 먹었어. 그러면은 아주 건강한 샐러드가 흐르는 거죠. 어떤 사람의 몸이 더 깨끗할까요? 더 건강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뭐 드셨는지. 간식은 어떤 거 드시는지. 그다음에 뭐 어저께 드셨던 거 한번 써보라고도 해요. 오늘 드신 거 써보라고도 하고요. 상대방 만나가지고요.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대충 그분이 어떤 것들을 주로 먹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점심은 뭐 대충 드시네요. 뭐 국물 있는 걸 좀 좋아하시네요. 뭐 점심시간 보통 어떻게 되세요? 뭐 식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 뭐 병원 약 처방받은 거 드시는 거 있으신지. 그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 또 따로 드시는 거 있는지. 그다음에 수면 패턴은 어떤지 중간에 깨진 않는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퍼넥스 따다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결과를 낼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선생님도 환자혁명이라고 하는 책 보셨나요? 환자혁명? 그 책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면. 맨날 아프고 뭐 우울증 걸리는 거 이런 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수면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면 패턴도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사장님들이 그런 미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마넥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퍼마넥스는 원래 의약품 만들던 회사예요. 의약품.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나 이런 거 자체가 엄청나게 의약품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의약품처럼 양리적 효과가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파워넥스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치료에 효과가 있어도요.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 이제 그 본사에서 연락을 안 받거든요. 실제로 요거 가지고 딴지 걸 수도 있어요.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내가 의사 라이센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병원 약을 처방을 했을 때 치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사장님들께서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자문위원회도 저는 요거 가지고 40분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파워넥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퍼마넥스 제품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기 전에 내 지식을 의심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는 가보지도 못했던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의 학장들, 그다음에 연구소의 연구소장들, 그다음에 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항산화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분들, 그다음에 그 바이오진코, 그 진코라고 하는 거, 은행잎이 기억의 나무라고 해가지고 그 은행잎이 그 기억력 개선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파워넥스 자문위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파워넥스의 특징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서 제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한다. 이게 바로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한다. 자연으로 얻는 건 되게 많아요. 우리 광고하는 거 되게 많죠. 광고하는 거. 뭐가 어디에 좋다더라, 뭐가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과학으로 증명된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파워넥스는 증명되지 않은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야, 먹어보니까 좋아가 아니라 야, 그거 먹어보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 실제로 먹고 나서 효과가 있는 거를
우리가 임상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죠. 임상 데이터를. 그 다음에 대학교에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파마넥스 연구소. 대학교에. 그리고 만약에 그냥 건강기능식품 회사면요. 대학교에 그 연구소를 세울 리가 없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연구소가 세워져 있다. 보통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영양 구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NSF라고 하는 거는 시설 품질 관리예요. 내가 먹고 있는 이 영양제가 그 영양제를 만드는 곳에서 쥐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뭐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땅바닥에서 떨어진 거 다시 주워 올려가지고 만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검증받은 그런 제품들이고요. 컨슈머랩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라이프팩에 보면은 뭐 비타민 A 얼마, 비타민 B 얼마, 막 이렇게 다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매 롯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면은 막 몇 박스씩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가 뭉땡이로 있어요. 그 뭉땡이에서 임의로 하나를 골라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량이 미달된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 롯데에 있는 걸 다 갖다 버려요.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이거는 회사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돈만 뒷방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얻어갈 게 딱히 없어요. 근데 파마넥스는 그런 걸 해요. 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함량이 미달돼 있으면은 그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그냥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폐기처분. 그 정도로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6S 이야기할 때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 컨슈머랩에서 검사하는 요것 때문에 표준화가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티그린과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티그린을 동시에 비교를 해도 함량이 같다라는 거. 근데 실제로 안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옛날에 파마넥스 먹기 전에 혹시 일반 비타민 같은 거 드시면은 이전에 먹었을 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오늘 먹었을 때 효과가 없지라고 했던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냥 내가 적응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함량이. 제대로 안 섞었거든요. 제대로 섞이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에는 비타민C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건 비타민C가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막 봤다가 효과 못 봤다가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킨 거는 그런 게 없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BSCG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핑 검사에도 안 걸리게끔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약이 사장님들 한약 먹으면은 입맛이 돌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죠.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그 입맛 도는 거 찾으러 그 한약방 가가지고 한약 짓잖아요. 이렇게 입맛이 돌려면요 반드시 스테로이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면 입맛이 돌질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 한약을 뭐 도핑 검사를 할 것이며 누가 그 한약을 뭐 금지 약물이 들어가 있는지 검사를 하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암암리에 팔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파워넥스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검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어도 안전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파마넥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굵직한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써놓은 내용들 중에서요. 많은 회사들이요. 해봤자 이 중에 하나, 많으면 두 개? 아니요, 두 개도 없어요. 하나 정도? 지금 나열해 놓은 특징 중에서 하나 정도 아마 뭐 적용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파머넥스는 정말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일단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정말로.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의 차이에 대해서 나는 안다 하시는 분, 난 확실하게 안다. 계세요? 제가 사장님도 얼굴 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윙크 해주세요. 최승환 사장님 잘 알고 계시는군요. 좋아요. 좋아요. 몇 분 저랑 눈 마주쳤고. 네, 좋습니다. 현대의학과 대체학 이거 그 뭐야 박시원 사장님이 페인즈 그룹 미팅에서 한번 쓰셨죠? 이 내용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들어보세요.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메치니코프 요구르트 아시죠, 사장님들?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 두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마트 가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먹지 마세요. 설탕이니까. 어, 살쪄요. 파스테르라고 하시는 분은요, 살아생전에 이걸 주장을 하셨습니다. 세균 잡아야 돼. 그래야 건강해. 이거를 주장을 하셨고요. 메치니코프는요, 그 많은 세균을 어떻게 다 잡니?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위생 상태가 안 좋았죠. 거의 가축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안 좋았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균 때문에 죽었습니다. 세균 때문에 질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세균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분 계신가요, 지금? 세균 때문에? 거의 없을걸요. 실제로 세균 때문에 질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20%, 80%는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인데 동그라미 쳐놓은 게 똥이에요, 똥. 조선시대는 똥밭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똥밭. 그래서 관료들이 똥 개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래서 세균 감염이 굉장히 많았대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강 때문에 굉장히 전염병도 많이 돌았던 곳이 유럽인데 열악한 위생 상태 때문에 세균에 의한 질병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세균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생활 환경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은 안 하고요. 칼로리는 넘쳐나요. 그리고 영양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요. 세균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 20%, 잘못된 식생활 습관,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때문에 병원 가는 사람 80%. 근데 현대의학은요, 병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병원은요, 옛날부터 세균 때문에 발전을 해왔어요. 그리고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페니실린을 개발하면서, 항생제를 개발하면서부터 정점을 찍어버렸어요. 세균 정복 끝. 더 이상의 세균 감염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환경이 너무 개선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아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은 뭐 전문이라 그랬죠? 세균. 세균 전문인 곳에 가서 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안 좋아졌는데 세균 전문인 곳에 가가지고 내가 자꾸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약 먹으면 무슨 얘기하면서 먹어요? 평생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 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고혈압은 세균 때문에 걸린 게 아니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세균 때문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내 먹는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병원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저는 고객들 만날 때마다 해요.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들도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고객들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어항 STP, 일명 어항 STP. 이거 PA스쿨 나오시는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일명 어항 STP입니다. 어항 STP. 제가 노트펜을 잃어버려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도 얼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STP를 장기 STP랑 어항 STP 두 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를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복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어항 STP 가지고 유스 ARO를 건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걸 가지고 클로징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민해가지고 만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면요, 승률이 높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하시면 낮을 수도 있어요. 뭐 하라는 대로 다 외워서 했는데 안 되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만큼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한 에너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어 이거를 풀어가지고 사장님들이 조금 더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셔도 외워서 하기만 하셔도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는 입이 턱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 공부를 안 하면요. 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제품을 파는 것보다 나는 당신의 건강에 관심 있다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항이 있어요. 어항에 물을 채우고요. 물고기를 한 마리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 주인이요. 물고기한테 먹이는 계속 주는데 물을 안 갈아준 거예요.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물을 안 갈아줬어요. 이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누구예요, 죽어요? 아프지, 일단. 바로 안 죽어요. 일단 아프죠. 예, 아프고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먼저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죠, 병원. 우리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만나더니만 여기가 아픈 것 같다고 딱 진단을 해주고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약을 줬어요. 그걸 다시 어항 속에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그대로 가지고 주인은 집에 가. 물을 또 안 갈아줘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또 아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진단해 보니까 이번엔 여기가 안 좋네 하고서 여기 또 수술하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항 속에 넣어줬어. 그리고 또 주인은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세요, 선생님들? 지금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서 지금 물고기가 계속 아픈 건가요?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항의 주인이 뭐를 안 해줬어요? 물을 안 갈아줬죠. 이 물을 안 갈아줬다라는 것 때문에 물고기 아픈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해야 될 일은 뭘 해주는 걸까요? 이 물고기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물고기가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들과 똑같아요. 물을 갈아줘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식습관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식습관. 그러면은 칼로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로리. 칼로리는 낮춰야 되고요. 영양은 올려야겠죠. 그리고 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겠죠. 운동 매일매일 하셔야 건강해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에도 노출이 되면은 안 될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미세먼지도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매연, 술, 담배 이런 거 다 몸에 안 좋죠. 근데 이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알긴 아는데 수면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 매일 하고 이거 할 수 있으세요? 활성산소부터 내가 피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망 다니고 술, 담배 이게 사실 굉장히 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아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을 갈아줘야 되는 거 아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게 현대인들의 생활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냅둬요? 그냥 아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일 좋은 건요. 내가 몸으로 떼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어항물을 매일 갈아주는 서비스를 돈 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으시겠죠? 몸으로 안 되면 돈으로 떼으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안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매일 운동하고 영양소 식단 뭐 이렇게 하고 칼로리 줄이고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아프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 파마넥스 사업자가 하는 일이고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좀 이해되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의사를 무조건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본인의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 몸의 주인인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환자혁명이란 책에도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의사한테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프면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내 몸의 주인은 난데 그 주권을 왜 자꾸 의사 선생님한테 뺏기냐는 거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중에서 먹는 거, 식습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학연스트피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세요, 사장님들.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시면은 사장님들께서 뭐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히 일단 뭐 상대방한테 좋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사망률 1위 말씀드렸잖아요. 암이라고 말씀드렸죠. 암자를, 암을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 네모가 뭐예요? 입구, 입구자. 입이 세 개예요. 그다음 밑에는 산자죠, 산. 그다음 위에는 질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많이, 산처럼 많이 쌓아서 먹으면 질병에 걸린다. 그게 암이다. 이거예요. 암의 뜻이. 먹는 거를 산처럼 쌓아서 먹으면은 질병에 걸린다. 그게 암이다. 입이 세 개, 그 다음에 산더미처럼 쌓아서 먹으면은, 질병 역자니까, 이게,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망률 1위, 암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근본 원인이 뭐래요? 원인이? 먹는 거. 근본 원인이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기 STP예요, 장기 STP. 장기 STP. 그래서 이거를, 어항 따로, 장기 따로 쓰셔도 되고, 쭉 이어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장님들이 좀 그림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림 실력. 자, 제가 이게 노트 펜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다른 걸로 하고 있거든요. 식도를 타고서, 위로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식도, 여기가 위, 소장, 대장, 간.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입이 있잖아요.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를 타고 내려가죠. 위를 타고. 그 다음에 소장을 거치고 대장을 거쳐서 똥이 돼서 나오죠. 간도 있고 신장도 있고요. 신장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어때요? 안 좋은 거 많이 먹죠. 패스트푸드, 뭐, 가공식품, 뭐, MSG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폭식이랑 과식, 뭐, 칼로리는 너무 많아요. 근데 영양소는 너무 적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이게 위로 가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음식을 부셔요. 잘 소화시킬 수 있게끔 음식을 부셔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씹어서 넘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잘게 부시기 위해서 뭘 분비를 해요? 위산을 분비를 해요. 그게 pH 2 정도가 돼요. 완전 강한 산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나오면요. 위 벽이 다 뚫려요. 구멍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구멍이 나면 위궤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막에서 이게 산을 중화시킨 제산제가 여기서 나와요. 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위가 사장님들이 아까 음식 보통 얼마 만에 드세요? 한 15분? 30분 동안 드시는 분 거의 없어요. 한 15분이면 다 끝나죠. 10분 만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음식을 꼭꼭 씹어 먹지 않거나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 패턴이 안 맞으면요. 위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제대로 운동을 해가지고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 이미 내가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넘겼어요. 그러니까 위 안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얘를 더 부셔야 되니까. 근데 아직도 부시고 있는데 사장님들 뭐 먹어요? 간식. 간식이 또 들어와요. 아직 소화도 안 시켰는데. 근데 간식도 막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위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계속. 그 산을 계속해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놀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역류를 하게 되는, 그게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사장님들. 적당히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안 걸립니다. 많이 드셔서 그래요. 또 역류성 식도염 걸리고 이렇게 막 폭식하고 과식하고 이러다 보면 위에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제때 넘겨주고 쉬었다가 또 들어오면 그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일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과식입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사장님들, 식사 도중에 물 드시는 분들 있죠? 물. 그런 씹어지지도 않고 소화시킬 수도 없는 크기의 음식들이 있는데 물까지 들어간다. 근데 물과 음식의 소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같이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국밥 먹으면 위장 기능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현대인의 국밥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가 안 좋은 거예요. 국밥을 사랑해서. 국밥부 장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 위 안 좋아요, 그분들. 만약에 위 좋다, 못 느끼는 거예요, 아직. 아니, 타고나게 너무 강하게 타고났거나. 그래서 그분 따라 먹다가 골로 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천천히 잘 씹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 식사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뭐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려주고서.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걸 그리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요. 상대방 앞에서 2, 30분씩 떠들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지금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건강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게 사장님들이 뭐 지금 파워넥스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건강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 식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배추.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제품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양배추 얘기를 하면 어때요? 부담이 좀 덜해지죠. 그래서 국밥을 난 포기를 못 하겠다 하시면요. 양배추를 많이 드셔주시면 돼요. 양배추가 나의 위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랑 비타민 K가 많아가지고요.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힘드시면은 저희 제품 중에 알로에 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어, 이제 위에서 음식을 분해하고 부패되지 않게 이게 산으로 다 처리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요. 그래서 소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영양분을 흡수를 시켜줍니다. 영양분 흡수.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군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최전방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서도 최전방이 바로 소장이에요. 우리 소장에서는 이제 애들이 잘 싸웁니다. 외부에 있는 애들이랑. 그래서 그 잘 싸우는 애들이 유익균과 유해균, 뭐 얘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익균한테 보급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급품이 뭘까요? 식이섬유 그리고 야채. 이게 유익균들의 보급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주시면 유익균이 잘 크고 튼튼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균의 먹이는 뭘까요? 유해균의 먹이. 사장님들이 오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신 거. 인스턴트 식품, 고기, 빵, 떡, 밀가루, 설탕. 요게 유해균의 먹이에요. 유익균을 키우고 싶으세요? 유해균을 키우고 싶으세요? 그럼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유해균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나서 방구를 끼면 어때요? 냄새가 안 좋죠? 이 유해균들이 엄청나게 독소를 뿜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야채를 많이 먹고 방구를 끼면요? 냄새가 없죠? 아니, 왜 다들 표정이 방구 안 끼시는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이슬만 드세요, 사장님들? 여자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다 끼잖아요. 그쵸? 예. 사장님들. 근데 우리가 나쁜 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장에서 막 4~5시간 정도 음식물이 머물거든요. 그럼 그때 충분히 분해가 되고 얘네들을 딱 다 나갈 때까지, 보낼 때까지 음식을 다 안 먹어야 되는데, 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아까 뭐랬어요? 위에서는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이러니까
장기에서 소화하는 데 써야, 소장 대장에서 써야 되는 에너지를 위에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막 계속 걸리는 거죠. 변비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변비까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복, 4시간 공복 뭐 이런 거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이, 근데 만약에 에너지를 위에서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에서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30도가 넘는 그 온도에서 음식물 냅두면 어떻게 돼요? 다 상하겠죠. 걔네들이 상하면서 독소를 또 배출을 하게 되고 그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 몸이 계속해서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독소들로부터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패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독소가 흡수가 되잖아요. 이 흡수된 독소가 어디로 가요? 안으로 가요. 안에서 해독을 해줘요. 안에서 막 해독을 막 계속해서 해주는데, 와, 막 간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와, 나 진짜 이렇게 열일하는데 얘 또 곱창 먹고 있네. 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간이.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죠. 와, 얘 또 막 양꼬치도 먹고 막 미쳐버리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야, 근데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막 또 막 고기 꺼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먹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이 막 일을 하다가 야, 나 쥐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신장한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신장도 막 도와주다가 야, 씨, 안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야, 알았어. 일단은 야, 네 옆에다가 일단 좀 붙여. 이 독소는 지방에다가 쌓아놔요. 지방이 독소를 쌓아주거든요. 야, 그 독소 지금 처리 안 되니까 네 옆에다가 좀 붙여놓자 해가지고 지방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방간. 그 다음에 곱창에다가 막 붙여요. 우리 소장이죠. 소장 곱창이잖아요. 곱창에다가 막 붙여.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내장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독소가 쌓이게 되면서 내 살이 계속해서 찌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이 부패돼서 내려오는데 악순환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장을 확대해서 보면요. 뭉털이란 게 있어요. 얘네는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왜요?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유해균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독소를 내뿜으면 얘네가 점점 사가요. 그래서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다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안으로 독소가 막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원래는 똥으로 나갔어야 되는 애들이 내 몸을 타고 도는 거예요. 이 독소를 타고서 얘가 독소는 염증을 동반하죠. 이 독소를 얘가 무릎에다가 떨어뜨리면 혈관을 타고 쭉 온몸을 돌다가 무릎에다 떨어뜨리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심장에다가 떨어뜨리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그게 뇌혈관 쪽에 떨어지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 근데 구석구석이 다 아파. 그건 뭐예요? 내 온몸을 타고 흐르는 혈관, 피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관리하지 않으시면은 짜잘짜잘하게 아픈 거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물을 만약에 안 먹잖아요. 물을 마셔가지고 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독소는 더더욱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 독소가 세포를 녹여버리게 되니까요. 아, 그래서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게 다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장을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크론병이 되는 거고요. 뭐 면역 질환들 모든 원인이 장 누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장 누수라는 거예요. 음. 결국에는 이런 독소들이 뭐 소화되지 않은 뭐 이런 그러니까 당이나 뭐 지방 이런 것도 많이 먹고 하다 보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근데 물 얼마나 드신다고 했죠? 물 얼마 안 드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2리터는요 생존을 위해서 드셔야 돼요. 특히나 커피 마시면 더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내 몸에 물이 충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어디서든 물을 끌어올라 그래요. 우리 몸은요. 근데 어디서 끌어와요? 장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 애들. 거기서부터 수분을 가져와요. 그 똥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걸로 내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변비는 생기고요. 그럼 내 혈관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면은 더러워질까요?
엄청 더러워지겠죠. 끈적해질까요? 완전 끈적해질까요? 끈적해지겠죠.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심장에서는요, 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뺑 돌아야 영양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뇌까지 가야지만 머리를 쓰고, 이렇게 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끈적끈적한 거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피를 빠르게, 끈적끈적한 애를 빠르게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엄청 세게 줘야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엄청나게 세게 뛰게 되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그 끈적끈적한 게 뇌 쪽으로 갔다가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면 그게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혈관에 있는 애들이 그런 당들이 소변으로 배출되면 그게 당류인 거예요. 이게 다 먹는 걸로부터 시작된 거다. 대사증후군이 뭐냐? 대사 과정을 통해서 배출하는 모든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만 잘 돼줘도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면 돼요. 고혈압약을 꾸준하게 드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실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 눈 끝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 먹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혈압약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약은 심장을 약하게 뛰게 하거나 아니면 혈관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혈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자면은 어,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이제 협심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쪽에서 혈관이 터진다. 그 뇌출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질병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이 뭐로부터 시작된다? 먹는 식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 STP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워서 내가 한번 그려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사장님들이 앞에 계신 분한테 그분이 느끼기에 사장님들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장기들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제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먹을게요가 되는 거죠. 시작부터 제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디가 아파 어유 그러면서 어디 아파 어디 아파 그러면은 한 달에 16만 원짜리 있어. 그거 먹어봐. 몸 안 좋아? 16만 원짜리 있거든. 그거 먹어봐.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짜고짜 16만 원짜리 있으니까 먹어봐.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뒤에 좀 남았거든요. 아직 실전이 안 계속해주세요. 끝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도식화해서 나타낸 건데 이거 그려야 돼요. 보여주는 거 의미 없어요. 사장님들이 눈앞에서 그리셔야 됩니다. 요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가려면은 연료를 넣어야 되죠? 연료를 태워야 자동차가 갈 수 있잖아요. 그 연료가 탄단지예요. 그리고 그걸 태우는 애들이 뭐냐?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조금 먹었다. 그러니까 영양이 적게 먹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만큼만 타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곱창에다가 다 붙입니다. 내장 지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얘네들을 많이 먹어주게 되면은 전체가 다 탄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만 제대로 먹어줘도 살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 많이 드시는 것도 강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관에 쌓이는 게 많지 않아야 되니까. 어, 단순히 비타민 C 이것만 먹는다고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됐습니다. 단순히 비타민 C만 먹는다고 해서 그냥 다른 여기서 만약 비타민 C만 먹는다고 해서 이 비타민 C가
얘네를 전체를 태워주진 못하거든요. 제일 적은 역할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를 같이 드셔주셔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합 비타민과 이런 오메가3가 다 들어있는 이런 제품이 저희 유스스펜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다 케어를 하고도 이런 것들을 다 케어를 하고 나서도요. 만약에 눈도 젊어져. 그 다음에 심장도 젊어져. 뇌도 젊어져.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다음 피부도 젊어져.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걸 젊을 대로 되돌려줄 수 있다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겠죠? 가격이 어떨까요? 비싸요. 비싸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 다 케어하고 사망률 1위인 암, 그다음 2위, 3위인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써보실 수 있으세요? 회원 가입하면 여기서 더 할인되거든요. 16만 8천 원. 근데 그냥 한 달 드시지 말고요. 사람의 혈관이 몇 킬로라고 이야기해요? 지구 두 바퀴 반 돈다고 하죠. 근데 한 달치 먹고서 그게 뭐 다 케어가 되겠어요? 1년 약정 걸고 드시면요. 15만 1,200원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에 얼마예요? 5,040원이요. 내 몸을 위해서 하루에 5천 원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떠세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유스 스펜 드시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먹거든요. 한 번에 2,500원이에요. 뭐 드시겠어요? 앞에 이거 다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가끔 보니까 앞에 다 자르고요. 그 바로 이 얘기부터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야, 너 한 달에 5천 하루에 5천 투자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나 같아도 안 사겠다. 그죠?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과 내 몸 컨디션을 젊을 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다면은 하루에 5천 원 투자할 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임상 보여주세요. 뉴스 스팸 임상 엄청 많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 사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그냥 뉴스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나 프로바이오틱스 메타 셋 중 하나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왜냐면요. 파워넥스 컨설팅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지으려면 기틀이 탄탄해야 되죠. 그리고 기둥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붕을 올려요. 그쵸? 이 기틀에 해당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오메가3, 식이섬유, 홍삼은 예외로 하고, 기호식품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뼈에 좋은 거, 혹은 면역에 좋은 거, 그다음 눈에 좋은 거, 이런 걸 먹는다 한들 효과가 미비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장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케어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솔루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솔루션 제품 바로 들어가도 괜찮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스 스팬을 사장님들이 깔고 가시는 게 진짜로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만의 무기가 뭐예요? 파워넥스 무기. 어떤 무기가 있으세요? 사장님들만의 무기를 정하셔야 됩니다. STP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요. 나 이 제품만큼 기깔나게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뭐가 됐든지 간에 사장님들만의 무기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무기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외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흉내내기예요. 내가 직접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왜 계속 여기서 막히지? 왜 계속 여기서 막히지? 하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부딪혀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초반에 사업 초기 때 공부 많이 해놓으면요. 그 이후에 쉬워요. 수월해져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학자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들. 우리가 사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공부를 해보자는 그것만 해도요. 아주 충분히 사장님들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들. 원래 이게 좀 일찍 끝내야 되는데,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찍 끝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 주셔도 이게 늦게 끝내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됐네요, 어느샌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사장님들,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하셔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요걸로 매출 많이 했어요. 정기구매 많이 걸었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앞으로 또 본인만의 STP를 만드셔가지고 또 사장님들께서 잘 적용해가지고 좋은 결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사실 대박이죠. 정말 모든 걸 약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쏟아부어 주셨어요. 어항 STP부터 장기 STP, 그리고 정말 모든 걸